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새로 부임한 양금의 경제부지사는 3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경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은 경상북도 경제수장으로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현안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날 양 부지사는 김천에 있는 주식회사 우진산전을 방문해 김정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과 전기버스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정보 교환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주식회사 우진산전 김천 공장은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경상북도 내 최초의 완성차 생산 현장으로 지난 3월 부지 77,166제곱미터, 건축 전체 면적 23,167제곱미터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준공해 연간 1,500대의 생산 능력을 가졌으며 국내 전기버스 분야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방문한 주식회사 신우-PNC에서는 김종호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용품 생산 제조 과정을 둘러보고 경영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주식회사 신우-PNC는 2006년 설립하 실버 위생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지역 유망 기업으로 특허권 20여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인용 기저귀 부문에서 국내 2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금의 경제부지사는 기업과의 면담에서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니터링해 체감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 부지사는 저출생 극복과 대구 경북 통합, 기업 투자 유치와 민생경제 안정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경험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하나하나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임사 전문은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에 기사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이주영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구해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5월 31일 해안동 상징비석 앞 내거리에서 무료 커피트럭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캠페인과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행사는 해안동 행정복지센터, 동부경찰서, 지역 내 5개 복지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를 위한 전문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민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선제적으로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순 해안동장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로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심층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박찬호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달서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테니스 최예원 선수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부주산 테니스장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예원 선수가 여자 초등부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에 테니스 선수반이 시작되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소년체육대회에서 첫 번째 메달을 거머쥐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최예원 선수는 지난 2023년도 제30회 지연배 초중고 테니스 대회에서 여자 10세부 단식 2위 우승 이후 전국대회 단식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확인시켰습니다. 한편 테니스 남자 초등부 단체전에 출전한 권성민 선수는 세종시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사단법인 달서 스포츠클럽 윤영호 회장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박성빈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 대명시 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월 17일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어르신 30여 명을 모시고 우리마을 영화관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마을 영화관은 남구청에서 스마트한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장년동 회의실에 LED TV를 설치해주면서 소외된 문화취약계층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우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업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영된 영화 수상한 그녀는 칠순 할머니가 20살로 돌아가 빛나는 전성기를 보내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가족 영화입니다. 영화를 관람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웃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신주 대명시 일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주민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앞으로도 소외된 문화 취약계층을 초대하여 영화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서희동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맑게 흐르는 계곡을 지나면 하얗게 뻗은 기둥을 연녹색으로 덧칠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장관이 펼쳐지고 새들이 끊임없이 지저귀는 영양자작나무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복하게 내려앉은 눈 위로 하얀 자태를 뽐내던 자작나무는 봄을 맞아 싱그러운 녹색으로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전해줍니다. 영양자작나무 숲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영양군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춥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을 만큼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1993년 약 30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30cm 크기의 나무들은 사람의 손때를 피해 자연 그대로 자라나 현재의 울창한 숲을 이루며 국유린 명품 숲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명품 숲은 최근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했고 찾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진입도로 정비, 주차장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차를 운영해 숲으로 향하는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숲사이 길은 완만한 경사로 산책을 하며 산림욕을 즐기기에 최적화돼 있어 가족, 연인과 함께 혹은 혼자서도 부담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자작나무 숲은 영양군 관광지 중에서도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곳이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과 자작나무 권역 활성화 업무 협약 등을 통해 경북을 대표하는 산림휴양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며 꼭 다시 찾고 싶은 숲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을 전해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임성철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송군은 6월 1일 제14회 의병의 날을 맞아 의병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의병선열 추모 제례를 청송 항일 의병 기념공원 충의사에서 봉행하였습니다. 의병이란 나라가 위급한 순간에 국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하여 외세에 대항한 민군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우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0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송군은 의병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청송문화원 주관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의병선열들을 추모하고 있으며 의병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의병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병정신 계승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청송지역 의병선열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랑스러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임성철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구가 2024년 상반기 적극 행정시정 혁신 경진대회에서 담장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 프로젝트로 적극 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사업에 대해 온라인 시민투표와 지난 31일 발표심사에서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참여한 시민평가단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적극 행정 분야 우수에는 버려지는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위기 가구 찾아내다 가 뽑혔습니다. 북구청 도시행정관은 지난해 시정혁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적극 행정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2년 연속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수상작은 단순한 벽화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이야기와 특색을 담아 옹벽 담장을 아름다운 시설물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대구시 최초로 개발된 담장 옹벽 디자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완료 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주민들에게서도 칭찬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백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유성순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구는 2024년 제3회 서구 북엔 평생학습 축제 및 평생학습 도시 선포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일 서구 이영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북엔 평생학습 축제는 서구가 10분 내에 구립도서관 건립과 2024년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제3회 서구 북엔드 평생학습 축제는 평생학습 도시 지정 선포식 및 족자, 퍼포먼스, 과학마술쇼, 도서 전시 평생학습 관련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 작가 및 명사, 초청 특강, 천무응원단 공연 등 독서 문화와 평생학습의 배움 나눔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의 도서관, 독립서점, 장애인 기관 및 유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도서관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배움에 대한 성과를 더하고 나누는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축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도시로서 더 많은 주민이 공감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독서 문화와 배움이 가득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유정모 기자입니다. 수성구는 지난달 30일 영남대학교 제2인문관에서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오프라인 취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후 8개월 만에 열린 취업 설명회로 지역 청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번 설명회에 간사이 국제공항과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의 인사 업무를 주관하는 국제항공여객서비스 주식회사, 일본지방은행과 제휴해 일본 취업을 지원하는 주식회사 원테라스 관계자가 함께했습니다. 일본 취업을 바라는 영남대학교 학생 30명이 설명회에 참석, 기업 소개를 들은 후 일본어로 직접 대화를 나누며 채용에 필요한 요건 역량 등을 질문하고 기업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채용 설명회 합격자 2명이 설명회에 특별 참석해 다른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험담과 면접 합격 노하우를 들려주며 이들의 꿈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같은 날 수성구와 일본 기업, 영남대학교 관계자 간 간담회도 열려 한일 산학관 협업을 통한 일본 취업 지원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수성구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에 힘입어 영남대학교가 일본 기업 취업반을 만들어 고급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해외 취업반 운영 비용은 인재 양성 차원의 투자로 일본 기업이 부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협의 사항을 토대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해외 취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이를 내실 있게 다진다는 방침입니다. 쿠보리 국제항공여객서비스 주식회사 과장은 지난해 한국 지자체와 처음 진행한 온라인 기업 설명회에서 우수 인재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웠다며 대구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했는데 학생들의 높은 어학 수준과 적극적인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나공수 영남대학교 1호 일문학과 학과장은 일본 취업을 바라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수성구에 감사드린다며 산학관 협업을 통해 꾸준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는 앞으로도 해외 취업 지원과 문화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리 지역 청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교류 도시와 끊임없이 협업하겠다며 실질적 국제 교류를 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황현철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성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 사업의 2024년 상반기 달성군 소속 어린이집 4개소가 선정되어 상반기 기준 달성군이 전국에서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시설 리모델링 비용 및 기자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육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쿡국립 어린이집은 민간보다 보육료가 저렴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만큼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잡혀 보육 환경 및 서비스의 질이 높은 편이라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구는 수요에 맞춰 쿡국립 어린이집의 확충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신축에 비해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도 쿡국립 어린이집의 개소수를 확대할 수 있는 쿡국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 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쿡국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 3년간 쿡국립 어린이집 17개소를 개원하였고 그러한 성과로 작년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보육정책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이현철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구는 구 대구백화점 남문 건너에서 로데오 클럽 골목 일대를 대상으로 구비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LED 안내판 8개소 외 각종 안전시설물을 보강한 동성로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중구는 지난 2019년 로데오 거리 내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요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 경찰, 소방 분야 협업으로 범죄 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한 각종 시설물 설치를 통해 주민 및 관광객의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건전하고 안전한 로데오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 대상 구역인 로데오 클럽 골목을 중심으로 2019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구역을 포함해 동성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구는 각종 축제 및 인파 밀집 예상 시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8곳의 LED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래피티 및 각종 낙서로 인해 관리되지 못해 쓰레기까지 쌓였던 벽면 5개소에 새롭게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또 CCTV 안전시설물 설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 도색은 13개소 완료하고 CCTV 설치 안내 사인물 26개 설치, 태양광, 도로, 바닥 표지병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부착물 방지 커버를 장착하고 지저분했던 가로 환경도 정비하는 등 보행길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범죄 예방 환경 사업을 꾸준히 발굴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다시 오고 싶은 동성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박찬호 기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수수하여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무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 시행, 19년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근로계약서 등의 명시 등의 제도 개선을 시행해왔습니다. 20년 11월 비리 사건이 제보된 후에는 채용 과정의 노동조합의 참여 원천 배제, 외부심사위원 참여 확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심사위원 인력풀을 강화했으며 23년에는 1차 서류 전형과 면접심사 시 전원 외부심사위원만으로 구성했고 면접 점수 산출 방식도 최고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에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으로 개선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채용제도 개선과 더불어 비리 행위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채용 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채용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채용 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또한 정성적 평가로만 했던 서류 심사를 정량적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실기평가에도 회사별 실기평가 기준을 마련토록 해 평가 기준을 객관화합니다. 비리 행위 발생 업체 제재 강화 방안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운전기사 채용 비리에 대한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금 삭감 조치하고 업체 평가 기준을 강화해서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성과이윤 제외를 통해 업체 스스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면 현재 임해 규정인 노사단체 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 가능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한 채용비리 사건이 없는지 26개 모든 버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리 의심자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합, 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채용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채용비리는 사회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채용비리가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서희동 기자입니다.